풍수지리는 기본적으로 산과 물의 형세, 동서남북의 방위 등을 고려해 입지가 좋은 곳을 찾아 지리적 조건이 좋은 장소를 명당이라고 부른다. 이런 명당에 묘나 집을 짓게 되면 자손 대대로 정기를 받아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 보통 배산임수의 형지가 대개 명당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풍수지리는 만물이 기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만물 중에 하나인 땅도 지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지기에 대해 음양과 오행 그리고 주역의 논리로 체계화한 것이 풍수지리이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땅을 양택이라 하고 사람이 죽은 뒤에 묻히는 땅을 음택이라 한다. 풍은 기후와 풍토를 지칭하며 수는 물과 관계된 모든 것을 가리킨다. 풍수지리는 옛부터 우리 고유의 풍수사상이 있었으나 중국에서 유입되어 신라말 도선과 그 제자들에 의해 한반도 풍수지리의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도선에게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비보사상으로서 중국과 다른 한반도 풍수지리의 특성이다. 즉, 주어진 땅의 지기에 의지해서 살 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거나 가산을 만들고 사찰과 탑 등의 입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땅의 지기를 인간의 삶과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비보로서 한반도 풍수지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고려시대에는 비보 문제를 전담하는 산천비보도감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풍수지리 학문이 역사적으로 눈에 띄게 성장한 것은 후삼국 시대로 왕권이 약화되고 지방의 후족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선종과 함께 인기를 끌었고 이후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발전하였다. 풍수지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는 단연 개성으로 도시 배치 자체가 송악산 자락의 지형에 최대한 맞춰져 있다. 고려는 한국 양택풍수의 최전성기였던 시기로 태조 왕건은 선종과 도선유의 풍수지리설에 크게 힘입어 나라를 세운 만큼 풍수지리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립하였다. 태조의 훈요 10조는 태조의 사상 배경과 정책의 요체가 집약된 것이다. 당시 성행하던 불교, 토속신앙, 풍수지리, 도참사상 등이 반영되어 있는데 풍수지리 중시의 대표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성종과 현종의 동경, 즉 경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문종 이후 꾸준하게 계속되어 온 남경, 즉 서울에 대한 관심은 고려 말까지 계속되며 서경천도로는 묘청의 난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고려시대의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예외 없이 풍수지리설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풍수지리설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다. 조선 태조 이성계 역시 도참과 결부되어 성행하던 풍수지리설에 크게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치 기반 확립에 유효적절하게 이를 이용하였다. 조선시대의 풍수지리는 한양의 도읍을 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고려의 도읍인 개성을 벗어나기 위해 계룡산, 무악산 등과의 비교를 통해 결국 한양이 도읍지로 선정되었다. 태조 이성계가 건국 후에 새로운 도읍 선택에 골몰한 것은 고려시대의 문종, 숙종, 예종, 공민왕 등이 모두 풍수지리 논리를 고려의 개혁에 이용하려 했던 전통을 이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태조는 왕조의 정통성 문제를 민중들의 사고 속에 깊이 뿌리내린 풍수지리를 이용해 정면 돌파한 것이다. 즉 지기가 왕성한 한양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앞날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어 신생왕조의 안정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사람이 살아가는 땅인 양택을 중심의 풍수학설이 사람이 죽은 뒤에 묻히는 땅, 음택을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설화나 야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신라시대에는 석탈애가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호공의 집을 뺏었다고 하며 고려시대에는 왕근의 아버지가 도선대사의 풍수지리로 왕기를 받기 위해 송악산 부근 즉 개경에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 이는 주거 중심의 풍수지리의 학설을 반영하는 이야기이다. 반면 조선시대의 태조 이성계는 뇌자리가 좋았던 덕에 왕이 되었다. 세종의 묘를 잘못 써서 장손이 망했다. 흥선대 왕군이 뇌자리를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황제가 나오는 자리에 잡아서 대한제국의 말로가 비참했다는 등 뇌자리 중심의 풍수학설을 반영하는 이야기가 중심이다. 조선시대의 사대부 유학자들은 풍수지리는 미신 같은 괴력난신이니 그렇게 풍수가 중요하면 공자님이 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냐느니 이런 걸 추종해서야 되겠냐고 신나게 떠들다가 정작 본인들의 조상 무덤 자리는 풍수지리상으로 좋은 곳에 잡으려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 현재의 풍수학설은 민간에서는 토착신앙화되어 일반적으로는 뇌자리 잡는 용도로 사용되는 일종의 미신 취급을 받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조상묘는 명당에 모시려 기를 쓰고 있으며 관공서나 건물의 입주 등 실생활에도 응용되고 있다. 국립묘지, 박물관, 시청과 도청급의 건물들은 모두 풍수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고 하며
홍콩은 도시 자체가 풍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에서도 풍수지리가 고려되었다. 그 외에도 일제강점기 시절 풍수지리설에 입각해 조선의 전기를 끊는다고 주요 요지마다 쇠말뚝을 박아놓았다. 홍콩에서 풍수와 관련된 유명한 사례로 중국은행이 마천루를 짓게 되면서 일어난 해프닝인데, 중국은행이 빌딩을 칼 모양으로 지으니까 바로 옆에 HSBC가 빌딩 옥상에 대포 모양 장식을 해버렸다는 사례도 있다. 또한 서울 중구 서섬운동은 풍수지리 명당으로 유명하다. 삼성신한, 부영 등의 기업들이 사업에 성공하며 명당자리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실제 그 자리는 조선 고종 시절 화폐 백동전을 찍어내던 곳으로 돈이 모이는 명당자리라는 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손이 잘 되면 조상의 묘자리를 잘 둬서 잘 되는 것이고, 자손이 잘못되면 조상의 묘자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여 실제로 묘를 이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묘지를 이장할 때 첫삽을 뜨고 파묘요라고 외친다고 한다. 이것은 묘지 속 조상에게 양지 바른 곳으로 이사갈 작업을 시작하니 놀라지 마시라는 의식이라고 한다. 풍수지리가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고는 하나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듯하다.